튀르키예의 새로운 왕이 왔다. 오술탄 오마이너스 설턴. 오연규 신드롬 완전 해부. 케밥보다 오연규가 더 핫하다. 이스탄불 현지 팬 커뮤니티 유행어. 2024년 겨울. 프롤로그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넌 한 청년의 이야기. 이스탄불. 동과 서가 만나는 도시.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보스포루스 해협의 물빛이 반짝이는 이 땅 위에서 123년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구단 베식타시 BIKTA JK의 팬들은 요즘 낮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한다. 밤이면 꿈속에서도 어김없이 흑백 유니폼을 입은 한 동양인 청년이 공중을 가르며 바이시클 킥을 날리는 장면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오연규 HYEOM-GYU. 대한민국이 낳은 25살의 젊은 스트라이커. 하지만 튀르키예 팬들은 그를 그냥 오연규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그에게 훨씬 더 웅장하고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었다. 오술탄 오마이너스 설턴. 오스만 제국의 찬란한 영광을 상징하는 칭호 술탄을 그의 성씨 오와 결합한 이 별명은 튀르키예 팬들이 그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영예의 표시다. 단순한 외국인 용병 선수가 아니라 이스탄불의 심장부를 정복한 새로운 왕으로서 그를 받아들였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한국에서 날아온 청년 하나가 어떻게 123년 역사의 명문 구단과 수백만 명의 열정적인 팬들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걸까? 그리고 이 현상은 단순한 축구 이야기를 넘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 지금부터 오술탄 신드롬의 모든 것을 낱낱이 해보한다. 제1장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데뷔, 바이시클 킥으로 시작된 전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적 발표가 났을 때 솔직히 튀르키예 현지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베식타시 팬들은 새 시즌을 앞두고 더 화려한 이름을 기대했다. 유럽 빅리그에서 검증된 골잡이, 혹은 적어도 수페르리그 에스퍼 LIG 튀르키예 일부 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를 원했다. 그런데 나타난 건 25살의 한국 청년. 셀틱 FC에서 활약하며 스코틀랜드 무대를 밟은 경력은 있지만 튀르키예 팬들에게 수페르리그는 스코티시 프리미어십과는 결이 다른 무대였다. 기대보다는 관망, 열기보다는 의구심이 앞섰다. 그 모든 회의로는 데뷔 전 딱 한 장면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공중에서 펼쳐진 기적. 경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연규는 마치 중력을 잊은 사람처럼 공중으로 솟구쳤다. 몸을 뒤로 젖히고 양다리를 가위처럼 교차시키며 날아오는 공을 향해 오른발을 내질렀다. 공은 수문장의 손끝을 비웃으며 네트를 강타했다. 바이시클 킥 데뷔골. 이스탄불 보드룸 스타디움 보더폰 파크에 들썩였다. 아니, 들썩임이라는 표현도 부족하다. 3만 명이 넘는 관중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포효했다. 해설진은 멘트를 잊었고 카메라맨은 황급히 골 세리머니를 향해 렌즈를 돌렸다. 국제축구역사통계연맹 IFFHS 통계에 따르면 프로 데뷔전에서 바이시클 킥 골을 기록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0.3% 미만의 확률이다. 피파 FIFA 게임에서도 바이시클 킥은 성공률이 낮아 운빨 기술로 분류된다. 그런데 오현규는 현실에서 중요한 데뷔전에서 압박이 극에 달한 순간에 그것을 해냈다. 튀르키예 스포츠 전문 채널 비인스포르비아이엔 스포츠 TRKIY의 해설위원 에르신 아크이아레스IN AK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30년간 축구를 해설했습니다. 이런 데뷔골은 처음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멈추지 않는 득점 행진 123년 역사를 갈아치우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데뷔전 골로 팬들의 마음을 훔친 오현규는 다음 경기에서 또 득점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도 3경기 연속골.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고? 베식타시는 1903년 창단 이후 단 한 번도 이적 즉시 합류한 신규 선수가 입단 후 첫 3경기 연속으로 골을 기록한 일이 없었다. 123년 구단 역사상 최초. 숫자 123이 갖는 무게를 생각해보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다.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터키 공화국이 탄생했다. 수십 명의 전설적인 공격수들이 베식타시 유니폼을 입었다. 그 어떤 선수도 해내지 못한 일을 오현규가 해낸 것이다. 베식타시 역대 최고의 레전드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페트타르 볼라티네프이와이와이에이지. 유아전 베식타시 스트라이커은 구단 공식 채널에서 이렇게 털어놨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아시아 선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의 유니폼을 사고 싶습니다. 제 2장 사인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1만 명이라고요? 가볍게 열었다가 대혼란이 된 팬사인회. 구단 측은 처음에 소규모 팬미팅 정도로 이 행사를 기획했다. 신입선수 환영 행사 차원에서 구단 공식 스토어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오현규 선수가 유니폼과 포토카드에 사인을 해주는 소박한 이벤트. 기껏해야 몇백 명이 줄을 서지 않을까 예상했다. 그런데 행사 당일 아침 6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정오가 되자 수천 명이었다. 행사 시작 시간인 오후 2시에는 인파가 1만 명을 넘어섰다. 베식타시 홈구장 인근 거리가 사실상 마비됐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졌고 경찰이 출동해 교통을 통제해야 했다. 일부 팬들은 전날 밤부터 자리를 지키며 기다렸다는 후문도 들렸다. 3시간 동안 멈추지 않은 사인머신. 오현규 선수는 그 1만 명을 앞에 두고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행사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이상 이어졌다. 오현규는 쉬지 않고 사인을 했다. 유니폼에, 포토카드에, 심지어 누군가의 팔뚝에도. 팬들과 짧게 눈을 맞추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며 사진을 찍었다. 이 장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튀르키예 트위터연 X 실시간 트렌드 1위는 당연히 해시태그 오현규와 해시태그 오술탄이었다. 유럽 각국의 K리그 팬, 한국 축구 팬, 심지어 오현규를 처음 접한 튀르키예 현지 중미 팬들까지 모두 이 광경에 반응했다. 한 튀르키예 현지 팬이 남긴 트윗은 수십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저는 오늘 오현규 선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사인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제 딸의 이름을 물어보고 한국어로 이름을 써줬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울 줄 몰랐어요. 왜 이렇게 열광하는가? 튀르키예 팬 문화에 의해 튀르키예 축구 팬 문화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뜨겁다. 이스탄불의 3대 구단 베식타시 갈라타사라이 페네르바체의 팬들은 마치 종교처럼 자신의 구단을 믿는다. 유니폼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관계가 틀어지는 사례도 있을 정도다. 이 문화권에서 팬심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정체성의 문제다. 그런 팬들이 오현규를 향해 술탄이라는 칭호를 붙여준 것은 단순한 흥분 상태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그를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겠다는 공식 선언이다. 제3장 경제를 살리는 황금 발차기, 유니폼 1만 장의 기적. 하루 만에 16억 원어치 팔린 등번호. 팬사인회가 열린 바로 그날 베식타시 공식 스토어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오현규 유니폼은 정확히 1만 장이었다. 구단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하루 유니폼 판매량으로는 구단 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천만 튀르키예 리라. 하나로 약 16억 4천만 원. 단 하루에. 비교를 해보자. 베식타시가 최근 5년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신규 영입 선수의 유니폼 판매로 하루에 올린 최고 매출이 약 3,500만 리라, 하나 약 11억 원이었다고 한다. 오현규는 그 기록을 한 방에 갈아치웠다. 유니폼 1만 장을 한 줄로 세운다면 표준 축구 유니폼의 폭이 약 55cm이니 5.5km에 달하는 거리다. 보드룸 파크 보더폰 파크 경기장 외과 트랙 약 400m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13바퀴 이상을 돌 수 있는 길이다. 구단 마케팅 디렉터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영업 시스템이 다운될까봐 걱정했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폭주해서 서버가 2번 과부하가 걸렸어요. 한류 프리미엄이 만들어낸 경제 효과. 오현규 효과는 유니폼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관광객의 베식타시 홈경기 직관 수요가 급등했다. 이스탄불 여행사들은 베식타시 경기 관람 패키지를 새로 만들어
한국 시장에 광고하기 시작했다. 구단 공식 SNS의 한국어 팔로워 수는 그가 입단한 이후 6개월 만에 20배 이상 증가했다. 튀르키예 관광청 서울 사무소 관계자는 이를 두고 오현규 선수 한 명이 관광 홍보대사 10명 몫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른바 스포츠 한류의 경제 효과다. BTS가 한국 관광 산업에 기여한 것처럼 오현규는 튀르키예와 한국을 잇는 새로운 문화적 다리가 되고 있다. 제4장 코리안 리거의 역사, 이일용에서 오현규까지 튀르키예에 새겨진 한국 이름들. 오현규가 첫 번째 한국인은 아니다. 그 이전에도 대한민국의 발자국은 이 땅에 새겨져 있었다. 이일용 2000-2002, 트라부존스포르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트라부존스포르에서 활약하며 튀르키예 팬들에게 코리안 파이터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당시 이일용의 플레이는 현지 언론에서 작은 몸집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에너지라며 격찬을 받았다. 김민재 2021-2022, 페네르바체 2020년대 한국 수비의 아이콘. 페네르바체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괴물 수비수라는 별명을 얻었고 1년 만에 나폴리를 거쳐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며 유럽 최정 상급 수비수임을 증명했다. 페네르바체 팬들은 아직도 그를 그리워한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다. 그리고 이제 오현규 2024, 베식타시가 그 계보를 잇는다. 흥미로운 건 이 세 선수가 각각 다른 이스탄불 라이벌 구단의 팬들을 사로잡았다는 점이다. 이일용은 흑해 연안의 트라부존스포르, 김민재는 페네르바체, 그리고 오현규는 베식타시. 어느 구단 팬이든 한국 선수를 받아들이는데 튀르키예 축구는 언제나 열려 있었다. 왜 한국 선수들은 튀르키예에서 사랑받는가?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다. 첫째, 투혼의 문화적 공명이다. 튀르키예 팬들은 기술보다 투지를 사랑한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지더라도 끝까지 뛰는 선수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한국 선수들은 대체로 이 기준을 충족한다. 세계 어느 리그에서든 한국 선수들은 성실함과 끈기로 인정받아왔고 튀르키예의 전사 문화와 묘하게 맞아떨어진다. 둘째, 이국적 매력이다. 동아시아 출신 선수가 유럽 축구 무대에서 활약하는 것 자체가 스토리가 된다. 현지 팬들에게는 새로움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긍정적인 관심으로 이어진다. 셋째, 퍼포먼스의 뒷받침이다. 어떤 문화적 친밀감도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는다. 이일용은 실력으로 인정받았고 김민재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무대를 밟았으며 오현규는 데뷔부터 기록을 갈아치우며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제5장 오술탄 신드롬의 사회문화적 의미. 스포츠를 넘어선 문화현상. 오현규 신드롬을 단순히 한 축구 선수의 성공 스토리로만 읽으면 너무 협소하다. 이스탄불 빌기 대학교 STAMBUL BILGI NIVERSITESI 스포츠 사회학 교수 메흐메트 웰마즈메멋 YLMAG는 이 현상을 스포츠를 매개로 한 소프트 파워의 전형적 사례로 분석한다. 한국이 K-팝, K-드라마, K-푸드를 통해 전 세계에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해 온 것처럼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베식타시 팬 게시판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 오현규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네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이미 알아요. 한국 음식이 먹어보고 싶어서 이스탄불 한국 식당을 찾아봤어요. 한 선수의 활약이 언어, 음식,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스포츠 한류의 힘이다. 한국과 튀르키예, 오래된 인연. 사실 한국과 튀르키예의 인연은 축구 이전부터 깊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튀르키예는 유엔군 파병국 중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보낸 나라다. 당시 튀르키예군은 금양장리 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이 역사적 연대감은 한국과 튀르키예 관계에 특별한 토대가 됐다. 양국은 서로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다. 오현규의 베식타시 활약은
이 오랜 우정에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고 있다. 역사적 연대가 현재의 문화적 교류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연결고리다. 제6장 오현규라는 선수, 그리고 그의 여정. 고양이가 9개의 목숨을 가졌다면 오현규의 선수 커리어는 흔히 말하는 순탄한 엘리트 코스와는 거리가 있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 유스팀을 거쳐 성인 무대에 데뷔했지만 곧바로 빛나는 주전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몇 번의 임대와 적응 과정이 있었다. 그러다 셀틱으로 이적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에서 활약하며 유럽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베식타시가 선택했다. 오현규 본인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항상 제가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라운드 안팎의 매너. 오현규가 인기를 얻는 것은 단지 골 때문만이 아니다. 그가 보여주는 태도와 인성이 팬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앞서 언급한 팬사인회에서 3시간 동안 웃음을 잃지 않은 것, 어린 팬들에게 눈높이를 맞춘 것, 한국어로 팬의 이름을 써준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오현규라는 브랜드를 만든다. 튀르키예 현지 언론은 그를 묘사할 때 겸손하지만 당당하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이 조합은 어렵다. 겸손하면 당당함을 잃기 쉽고 당당하면 오만함과 헷갈리기 쉽다. 오현규는 그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에필로그 보스포루스 위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인다. 봄바람이 이스탄불을 감쌀 무렵 보드룸 파크 스타디움에는 오늘도 흑백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모인다. 그들의 손에는 오현규의 등번호가 박힌 유니폼이 들려있고 목에서는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함성이 터져나온다. 오술탄, 오술탄. 역사는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바이시클 킥 한 방이 한 청년의 운명을 바꾸고 수백만 명의 팬들을 흔들었다. 123년의 시간도 그것을 막지 못했다. 이유룡이 처음 발을 내딛고 김민재가 그 길을 넓혔으며 오현규가 지금 새로운 장을 쓰고 있다. 그 다음 장은 누가 쓸 것인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튀르키예의 팬들은 한국 선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은 그 기다림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보스포루스 해협의 물은 오늘도 흐른다. 동쪽과 서쪽을 잇고 과거와 미래를 잇고 그리고 한국과 튀르키예를 잇는 그 물길 위에서 오술탄의 신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름답고 행복한 댓글도 부탁합니다.